자, 안녕하십니까. 지저스 영어스쿨의 잉글리시 닥터 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강좌를 듣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초편 있잖아요. 그거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고 오셨잖아요. 일단 박수 한번 더 보냅니다. 진짜 훌륭하죠. 최고입니다. 최고. 그죠? Two thumbs up이야. 완전히 두 개 엄지손가락 착, 엄지착, 엄지착.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순조롭게 점점 더, 그죠? 점점 더 고난도의 영어를 향해서 가는 거. 이건 다 누구 덕분이라고요? Jesus Christ, God, 그죠? 하나님 덕분이고 또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런 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뒤에서, 그죠? 서포트 해주는 우리의 백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제가 하라는 대로만 열심히 하시면 틀림없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기초편에서도 했었잖아요. 그죠? According to your faith. 물론 교재도 나옵니다. 너의 믿음에 따라. 그죠? Will it be done? 그게 행해질 거다. 이루어질지니라. To you. 너에게. 그랬잖아요. 그죠?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제대로, 그죠? 믿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좋은 일 벌어질 거다.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본편 첫 번째 강의, 마음가짐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외치고서 들어가겠습니다. I'm blessed. You are blessed. We are blessed. 좋습니다. 자, 기본편 정말 중요한 강의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기본편 강좌, 요건 뭐고 바로 효과는 어떻게 나는지 그걸 살짝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우리는 기초편에서는 완전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바닥 작업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바닥 작업을 한 건데 거기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 집을 지어 나갈 텐데 그 집 짓는데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기본편인데 뭘 할 거냐면 바로 요거 합니다. 단어들이 묶이면서 어떻게 덩어리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자꾸 달라붙으면서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더라도 또 영자 신문을 보더라도 아니면 어디 외국에 나가시다든가 아니면 뭐 교과서를 본다든가 아무튼 뭐 수험서를 본다든가 딱 보시면 길고 복잡한 문장은 다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여러분께 확실하게 깔끔하게 빠삭하게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또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할까 해석하는 방법까지 다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강의를 쫙 집중해서 들으시면 너무나 쉽게 빠른 속도로 영어 실력이 생겨날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술술 읽게 되고 여러분 중에 만약에 시험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수업 영어가 얼마나 쉬운 건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to follow me?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바로 요겁니다. 문장의 뼈대와 껍데기 이야기입니다. 문장의 뼈대와 껍데기 이야기요. 자, 문장에 대한 말씀을 여기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보세요. 문장이란 문장. 여러분, 상대방과 내가 소통을 할 때는 이렇게 문장이라는 것을 갖추고서 합니다. 물론 뭐 상대방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싹 생략하고 그냥 한마디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래 문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하면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은 이렇게 이루어졌죠. 문장하면은 당연히 주어 플러스 동사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이미 기초편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문장. 그래서 문장은 또 영어로는 이렇게 쓴다. sentence.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은 아주 기초적인 정말 센 기초적인 이야기죠. 주어 동사 이렇게 쭉 나가는 게 문장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뭡니까? 문장이라는 것은 완벽해야 될까요? 아니면 불완전해야 될까요? 당연히 완벽하고 완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과 소통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우리말로 영수가 있잖아. 나 먹었어. 하면은 상대방이 뭐라고 할까요? 뭘 먹었다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야, 미국에 갔다네? 하면은 누가 갔다는 거야? 그죠?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되려면 문장에 필요한 요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함을 갖추고 있어야 상대방과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문장은 뭐 해라? 완벽해라. 문장은 뭐 해라? 완벽해라. 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 완전. 반대로 만약에 주어라든가 뭐뭐 은는 이가 이게 없다든가 뭐뭐 을를 이런 게 없다든가 아니면 동사가 없어버린다든가 아무튼 문장에 필요한 진짜 중요한 요소가 없어. 그럼 그 문장이 아니죠.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죠? 완벽하지 않은 문장입니다. 뭐 주어가 없다든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이 빠져 있다든가 이러면 당연히 그죠? 아니면 설명하는 말이 빠져 있다든가 English doctor는 입니다. 뭐라는 거야? English doctor is cute. 뭐 귀엽습니다. 이렇게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English doctor is 뭐 없어. 아무것도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런 게 바로 완전하지 못한 문장이다 이거죠. 그죠? 여러분들 한글로 설명해 드렸지만 쉽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맞죠? 문장은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당연히 완전해야 소통이 되는 거다. 그런 말씀까지 다 올렸습니다. 완전 불완전 구분하는 것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다시 영어로 와서 그러면 문장이라고 하는 놈이 뭐 주어 동사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문장에 들어가는 뼈대 주 요소는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좀 여기다가 써보겠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런 기호로 쓰겠습니다 하면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부호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쫙 집어 넣으셔야 돼. 자, 갑니다. 주어가 있어요. 주어는 subject.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주어 하면은 우리 기초편에서도 격변화해서 했었잖아요. 은는 이가. 맞죠? 은는 이가. 그래서 주어 하면은 영어로는 subject. 그죠? 그래서 앞으로 s라고 쓸 거다. s라고 딱 쓰면 주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뭐 은는 이가. 됐죠? 그다음 뼈대에서 필요한 게 또 뭐냐? 주어가 있으면 당연히 주어의 동작이 나와야 되겠죠. 동사. 그죠? 가다, 오다, 뭐뭐이다 등등. 그죠? 이런 것들이 동사입니다. 앞으로 선생님은 verb인데 V자로 쓸 겁니다. V자. 그죠? 그래서 SV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도 그렇고 여기 뭐 지금 재학 중인 분이 계시다면 학교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거.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많이 등장하는 그런 부호가 뭐다? SV. 그죠? S는 subject. 주어. 그죠? 그 다음에 verb. 동사. subject는 주어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주제, 과목, 실험 대상 있잖아요. 피실험자, 실험 대상 또는 사진 찍히는 대상, 피사체. 그 말고도 또 형용사도 있습니다. 동사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 사전 한번 쫙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사전도 좋아요. 괜찮아요. 그죠? 거기 찾으셔가지고 한번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쓰임새를.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반드시 약속한 겁니다. 지키셔야 돼요. 그거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subject, verb. 좋습니다. SV. 그 다음에 나는 먹었어 밥을. 나는 사랑해 Jesus Christ를 하면서 그 대상이 있습니다. 동작의 대상. 그걸 목적어라고 합니다. 목적어는 영어로 object. 됐죠? 오자로 쓸 겁니다. 앞으로. 어우 하면 다 목적어예요. 그죠? object. 요거. 요 object가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바로 object가 이게 동사로 쓰기도 합니다. object to 해가지고 요것도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시험을 보려고 하는 분은 특히 더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object to 할 때 이 to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래서 전치사 다음 자리는 무슨 자리라 칭했죠? 우리 목적어 자리. 그죠? 여기. 만약에 여기에 동사가 들어가게 되면 전치사 다음 자리 뭐죠? 동명사 ing로 쫙 들어간다 이거죠. 무슨 뜻인데? 뭐뭇을 반대하다. 뭘 반대하다. object to. 그죠? 오케이. 계속 갑니다. 그래서 object 하면은 목적어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물체, 대상, 목적 이런 뜻입니다. 물체, 대상, 목적. 오케이. 그 다음에 필요한 뼈대가 뭐냐? 바로 요겁니다. 요거. complement가 있어. 요렇게.
이렇게 여기 이자입니다. 이자. 여기 아이자도 있는데 아이자는 다른 뜻이에요. 칭찬, 칭찬하다 뜻입니다. compliment. 됐죠? 칭찬, 칭찬하다. 그래서 compliment 하면은 보호야, 보충하는 말입니다. 보충, 설명하는 말을 compliment라고 한다. 부호로는 C자를 쓸 겁니다. C자. 됐죠? C, compliment. 보충 설명하는 말. 그러니까 English doctor는 is cute, cute하다. English doctor가 cute. 그죠? 설명하죠? 이런 보충 설명하는 말. 그걸 보호라고 하는데 앞으로 C라고 쓸 거다. 그래서 subject, verb, object, complement. 됐죠? SVOC. 좋습니다. 이제 부호 약속은 끝났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바로 문장의 뼈대를 이루는 놈이다 이거죠. 뼈대를 이룬다. 만약에 분명히 주어가 필요한데 주어가 빠져 있어. 아니면 뭐뭐 을을이 있어야 되는데 빠져 있어. 목적어 자리도 두 군데잖아요. 어디요? 대상이 필요한 동사, 타동사, 타동사의 다음, 전치사의 다음. 이건 다 기초편에서 했습니다. 맞죠? 빠져 있어. 아니면 보충 설명한 말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어. 그게 바로 뭐라고요? 완전하지 못한 문장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오케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 그게 바로 완전하지 못한 문장이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다음 이제 껍데기로 가보겠습니다. 껍데기. 문장의 뼈대는 다 했고요. 껍데기 구분으로 가보겠습니다. 껍데기. 껍데기는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이미 다 기초편에서 설명드렸던 건데 여기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껍데기 하면은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형용사적인 놈. 또 하나는 바로 부사적인 놈. 이렇게. 형용사적인 놈, 부사적인 놈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형용사적인 놈 하면은 뭐가 있을까? 일단 진짜 형용사가 있어. 형용사. 진짜 형용사겠죠. 진짜 형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용사라는 게 뭐였었어요? 아름다운, 귀여운, 예쁜, 니은으로 끝난 거 다. 그죠? 형용사였죠. 그죠? 기억나십니까 혹시? 형용사가 마치 동사처럼 뭐뭐 하다 뜻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나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시죠? 그렇죠. 앞에다 비동사를 쓴다겠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때는 껍데기가 아니야. 주어를 설명하잖아요. English doctor는 is cute. 귀엽습니다. 맞죠? 그때는 진짜 문장의 뼈대로 쓰인 겁니다. 뼈대로. 그래서 보충 설명하는 말로 쓰기 때문에 뼈대로. 그래서 이 형용사라고 하는 놈은 뭘로도 쓰인다? 뼈대로도 쓰인다. 그리고 귀여운 쌤, 그죠? 성스러운 교회 한다든가 성스러운 인물 한다든가. 아무튼 그렇게 명사를 꾸미게 되는 수식어로 쓰인다. 수식어. 껍데기죠. 이때가 바로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죠? 그래서 형용사라고 하는 놈은 뼈대로도 쓰이고 껍데기로도 쓰인다 이거죠. 됐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이번에는 여러 개의 단어가 묶였어.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여러 개의 단어가 묶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명사의 우측에 붙어가지고 명사도 앞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선생님이. 보세요. 명사는 영어로 noun이에요. noun. 그래서 n자를 활용할 겁니다. n자. 지금 부호를 약속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하고. 그래서 n자를 쓸 겁니다. 이렇게 n자. 그래서 명사의 어디 쪽에서? 우측에서 명사를 이렇게 거들어줘. 꾸며줘. 그러려고 달라붙은 이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런 덩어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냐면요. 지금 교회에서 설교 중이신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인데 무슨 목사님이야? 설교 중이셔. 교회에서 설교 중이신 목사님.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뒤쪽에서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맞죠? 마치 뭐처럼? 형용사처럼.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제가 이렇게 명칭을 붙일 겁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형용사처럼 쓰인 덩어리. 형용사적 덩어리.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형용사적 덩어리. 이거는 뒤에 가서 나오는데요. 이구역이란 말을 쓸 겁니다. 왜 이구역인지는 좀 이따가 그림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구역 이렇게 말할 거예요. 수식어 중에서 두 번째 구역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용사적 덩어리는 공식이 7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7가지 공식, 7공식. 이 7공식의 위력을 여러분들은 느끼게 될 겁니다.
NIV 성경식을 딱 핀다. 7공식을 내가 마스터했다. 다 보입니다. 그냥 쭉쭉쭉쭉 읽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작문을 하고 싶다. 7공식을 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말을 하고 싶다. 7공식을 제대로 마스터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틀림없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마스터하라.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형용사, 진짜 형용사. 이 녀석은 하는 일이 몇 가지다? 두 가지다. 하나는 뭐라고요? 뼈대로도 쓰인다. 주어나 목적어를 설명하는 일로 쓰입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명사를 꾸미는 수식하는 말로 쓰입니다. 일명 껍데기죠. 이때가. 그래서 설명하는 말은 뼈대. 그 다음에 수식하는 말은 껍데기.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형용사는. 그런데 이거 말고 명사의 어디 쪽에서? 우측에서. 여러 개의 단어가 묶여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하면서 이 명사를 거들어주고 꾸미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수식어 중에서 두 번째로 온다 해서 이 구역이라 칭하고 있고 형용사적 덩어리.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미니까 형용사적 덩어리라고 명칭을 붙일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녀석은 공식이 몇 개라고요? 7공식이 있다. 완전 마스터하셨다. 여러분들이 뭐 학창 시절에 아니면 지금 재학생인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학창 시절에도 그렇고 재학생인 분들도 그렇습니다. 요 대목을 마스터를 못하니까 영어가 힘들어요. 사실 요 대목이 주로 등장하는 게 언제부터냐면 중학교 2학년 말부터 등장합니다. 중학교 2학년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쫙 보면은 막 대학생까지 쫙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 이상의 영어를 보면 그냥 막 나온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깨달음이 없으면 영어가 힘든 거야. 왜? 배배 꼬여 있으니까. 문장이 배배 꼬여 있으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야? 이 문장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아는 단어로 상상해서 소설을 쓰게 됩니다. 소설을 쓰게 돼요. 소설을 쓰니까 이 글 쓰는 사람은 요런 방향으로 글을 써놨는데 자기는 소설 써가지고 이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딱 봤더니 엉망이야. 영어 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잉글리시 닥터를 만나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시작됩니다. Jesus Christ의 힘, The Lord의 힘을 여러분들은 느끼셔야 될 겁니다. 틀림없이. 자, 그래서 우측에 달라붙어 있다. 형등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사적인 놈 가보겠습니다. 부사적인 놈. 부사적인 놈. 여러면요,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게 지나갈 겁니다. 기초편에서 했던 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놈들이 많더라. 그죠? 그리고 부사적인 놈은 순전히 꾸미는 용도로 쓰이더라. 요런 얘기. 그죠? 대부분이 다 뭘로 쓰인다고요? 소식어. 근데 명사를 꾸미는 건 아니야. 명사를 꾸미는 놈은 형용사야. 나머지는 누가 꾸며? 부사가 꾸미더라.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 요겁니다. 여러 개의 단어가 묶였어. 이렇게. 여러 개의 단어가 묶여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사를 꾸미는 건 아니야. 우측에서.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단어가 묶여서 덩어리야. 분명히 수식어로 쓰인 거야. 없더라도 문장에는 지장이 없는 거야.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명사의 우측에서 거두는 건 아니야. 한마디로 7공식에 속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뭐다? 바로 부사처럼 쓰인 덩어리다 이거죠. 오케이? 부사처럼 쓰인 덩어리다 이거죠. 구분은 너무너무 쉬워요. Very, very easy입니다. 너무 쉬워요.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이 7공식 있잖아요. 얘를 마스터하는 순간 나머지 껍데기는 다 뭐다? 부사적인 놈이다. 틀림없습니다. 부사적인 놈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부사적 덩어리 해가지고 요것도 뒤에 가서 설명을 자세히 올릴 겁니다. 얘는 수식어 중에서 일바 따라온다 해서 1구역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돼요. 수식어라고 하면은 1구역과 2구역이 있구나. 1구역은 부사적인 놈을 말하고 2구역이란 뭐라고? 형용사적 덩어리, 명사의 우측에서 달라붙는 걸 말하는구나. 공식 7개 마스터라겠지? 선생님께서 오케이 오늘부터 한번 해보자. 약속해줘 하면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요.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하나 수식어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수식어에 제왕이 있어요. 수식어에 왕이 있습니다. 왕. 수식어의 왕.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NIV 영어 성경책을 피든 수업 영어 뭐 하나의 독해 지문을 펴든 간에 딱 펼치는 순간 정말 많이 나오는 거. 수식어 중에 왕. 뭐냐면은 전시예요. 전시. 전명구입니다. 전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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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쓰는 순간 벌써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거 기초편에서 했던 거 이렇게 되죠. 전치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의미 덩어리 이런 뜻이죠. 전명구. 그죠? 그래서 여기 앞에 뭐 in이라든가 on이라든가 at이라든가 이렇게 쭉 나오고 여기 옆에 명사나 대명사 이런 게 나오죠. 그죠? 요거 말고도 등장하는 게 이제 여러 개의 단어가 묶여서 마치 명사처럼 쓰이는 게 있습니다. 요거 할 겁니다. 뒤에 가서. 챕터 2에서 할 거예요. 명사처럼 쓰인 덩어리, 명사적 덩어리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 대명사, 명사적 덩어리 이렇게 온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전치사랑 묶여가지고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형성하는데 요걸 뭐라고? 전명구라고 한다 이거죠. 우리 노래 불렀잖아요. 전명구, 수식어구, 껍데기 했잖아요. 그죠? 전명구는 수식어구고 껍데기다. 자, 그러면 수식어구로 쓰인다면 뭘로 쓰인 거지? 형용사적인 놈으로 쓰이는 거야? 부사적인 놈으로 쓰이는 거야? 간단하죠? 만약에 명사의 우측에 달라붙어가지고 얘를 가만히 문맥을 보니까 얘를 거들면서 해석을 해야 돼. 그때는 뭐겠어요? 형동으로 쓰인 거죠. 나머지는 뭐야? 부사적인 놈으로 쓰였다. 그렇죠? 전명구는 거의 대부분 수식어구다. 간혹 가다가 문장의 뼈대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 올릴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뭐다? 수식어구, 껍데기다. 전명구, 수식어구, 껍데기. 오케이? 99%는 다 수식어구, 껍데기다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문장의 뼈대와 껍데기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쭉 이제 공부하면서 사용하게 될 부호들 그리고 용어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5-minute break, some water, some coffee를 즐기고 나서 5-minute break을 즐기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한번 빅 픽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문장의 모양을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눌러주세요. 자, 5-minute break 즐겼습니까? 오케이,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여기다가 딱 문장의 빅 픽처 요걸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sentence라고 했어요. sentence입니다. sentence. 문장, sentence. 얘는 또 다른 뜻도 있어요. 형을 선고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sentence. 형을 선고하다. 또 문장. 됐죠? 문장이라는 것은 완벽해야 된다겠어요? 뭔가 모자라야 된다겠어요? 완벽해야 된다겠습니다. 왜? 상대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소통하는 방법은 우리가 말을 통해서 또 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또는 뭐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듣는 거 등등. 그죠? 그래서 이 문장이라고 하는 놈, 요것에 대해서 눈으로 보든 듣든 간에 잘 아셔야 된다 이거죠. 특히 이 영어라고 하는 놈은 더 다른 언어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말 같은 경우는 그냥 주어 동사 이런 걸 막 바꿔도 의미가 다 통합니다. 만났니? 너? English doctor? English doctor를 너가 만났니? 막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어순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어순이 정해져 있어요. 정확하게 그 어순을 지키셔야 됩니다. 글로 읽든 아니면 들을 때든 신경을 써가면서 보셔야 된다 이거. 이게 자꾸 하다 보면요, 이게 습관화가 돼서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오늘 그 영어에 정해진 어순,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이 어순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한번 지금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아,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다 그림을 잘 그려 넣으셔야 돼. 평생 영어를 하는 동안에 평생 써먹어야 됩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NIV 영어 성경을 보든 뭐 신문을 보시든 아니면 다른 뭐 영어로 된 이야기책을 보시든 간에 아마 이런 모양일 겁니다. 문장은 보세요. 주어로부터 출발하는 문장 정말 많습니다. 주어, subject. 이걸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께서는 뭐뭐 하십니다. Jesus Christ는 뭐뭐 합니다. English doctor는 뭐뭐 합니다. 그는 뭐뭐 합니다. 그들은 뭐뭐 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주어로 출발하는 문장 엄청 많습니다. 근데 주어가 아니라
먼저 앞에 뭐가 나오고 나서 주어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출현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NIV 영어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이게 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제 또는 뭐 어디 산속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디 교회에서 한다든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3년 전에 이런 식으로 출발한다든가. 그죠? 그리고 나서 주어가 안쪽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모양을 잘 보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출발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등장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문장의 주 요소도 아니다. 아니죠.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러면 얘는 명사의 우측에 달라붙어가지고 명사를 거두는, 꾸며주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니까 수식어 중에서 형용사적인 놈은 아니네. 그죠?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잖아요. 그죠? 또는 형용사 덩어리가 명사의 우측에서 꾸민다고 했습니다. 근데 얘는 그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문장의 주 요소도 아닌 껍데기인 것인데 형용사적인 놈이 아니야? 그럼 뭐이겠어요? 부사적인 놈이겠죠. 부사적인 놈. 그죠? 만약에 한 단어라면 부사겠지요. 여러 단어가 묶였다면 부사적 덩어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사나 부사적 덩어리. 그리고 수식어 중에서 맨 처음이었기 때문에 일바닥. 그래서 일구역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약속을 잘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약속을 잘한 거 잘 지키셔야 됩니다. 끝까지. 잉글리시 닥터하고 영어를 함께 하는 한 끝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영어를 공부할 때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놀라운 그죠? 그런 실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뭐 영어 책을 읽든 말을 하든 간에. 자, 갑니다. 그래서 부사적인 놈이 맨 앞에 올 수도 있다. 안 올 수도 있고. 됐죠? 오케이. 이걸 1구역이라고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구역. 그죠? 그리고 주어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주어 자리에 뭐가 오는지 그것도 신경을 써봐야 되겠죠. 그죠? 주어 자리에 뭐가 옵니까? 주어 자리에 뭐가 와요? 일단 뭐 잉글리시 닥터는 뭐 갓은 이러면서 명사가 오는 거죠. 명사. 그죠? 명사. 그는, 그 여자는, 그 남자는 당연히 뭐가 와요? 대명사가 오는 거죠. 대명사. 대명사는 어떤 모양으로 가져다 써야 될까요? 어떤 모양으로? 당연히 주격. 우리가 기초편에서 암기했던 그 격변화 있잖아요. 주격을 써야 되겠죠. I, they, we 이런 식으로 주격. 그죠? 그럼 이거만 되냐? 아니죠. 이거는 이제 기초 이야기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특히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원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아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 단어가 묶여서 마치 명사처럼 쓰인 거. 명사적 덩어리가 있어요. 명사적 덩어리. 명사적 덩어리. 예를 들어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이거.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는 것 이게 주어잖아요. 통째로 여러 단어가 묶였잖아요. 그렇죠? 또는 성경을 읽는 것은 즐겁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성경을 읽는 것 이게 통째로 주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바로 명사처럼 쓰인 덩어리다. 명사적 덩어리. 그래서 요거는 챕터 2에 가서 할 겁니다.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오는 걸 불러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 입에서 쭉쭉 나가셔야 돼요. 뭐라고 나가야 돼요? 명사, 대명사, 명사적 덩어리. 에브리바디 입으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명사, 대명사, 명사적 덩어리. 오케이. 머릿속에다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장은 부사적인 놈이 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이렇게 나오고 이런 모양을 할 수 있는데 주어 자리에 오는 건 뭐다? 명사, 대명사, 명사적 덩어리. 물론 이게 안 나오고 여기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죠. 명사, 대명사, 명사적 덩어리.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보실 때 한 문장 한 문장 보시면서 아, 얘는 이렇게 출발했구나. 얘는 이렇게 출발했구나. 이런 걸 느끼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재미가 쏠쏠해요. 자, 갑니다. 그래서 명사, 대명사, 명사적 덩어리. 주어를 봤습니다. 주어 다음에는 뭐가 나올 차례입니까? 우리 기초편에서 했잖아요. 주동, 뭐가 나와요? 동사가 나오게 되죠. 동사가 쫙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동사가. 근데 여러분들이 문장을 유심히 보시면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딱 달라붙어 있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근데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원리로 떨어져 있을까? 주어 동사 어순이 맞긴 맞는데 어떤 때는 붙어 있고 어떤 때는 떨어져 있다 이거지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바로 요겁니다.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 진짜 재미납니다. 문장 보는 눈을 익히는 거 진짜 재미납니다. 진짜 재미나요.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서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딱딱 들어맞습니다. 잉글리시 닥터가 한 말이 딱딱 들어맞고 그거 보고 놀랍니다. 와, 이게 뭐야? 정말 기쁨이 막 밀려옵니다. 내가 영어 진짜 영어라는 거 이렇게 배웠더라면 정말 쉬웠을 텐데 느껴집니다. 갑니다. 그래서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왔는데 동사가 안 나왔다면 뭔가에 의해서 이렇게 떼내졌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 끼어있는 요놈은 누구냐 이거죠. 도대체 뭐가 끼어있냐 이거죠. 여기에 끼어있는 주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요겁니다. 여러 개의 단어가 묶여가지고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형성하면서 바로 이 명사나 대명사를 옆에서 수식하고 거들려고 달라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인데 어떤 목사님이냐 이거지요.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 이거죠. 이렇게 옆에서 거들어 이렇게. 잉글리시 닥터인데 어떤 잉글리시 닥터냐 이거죠. 그죠? 그 남자가 있는데 어떤 남자냐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개 단어가 묶여가지고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서 얘를 거들고 있습니다. 얘를. 여기서 명사적 덩어리를 거두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명사나 대명사의 옆에서 거들고. 됐죠? 이런 걸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시죠? 이런 걸 뭐라고 했죠? 마치 형용사처럼 쓰이는 덩어리다 해서 형용사적 덩어리 이랬습니다. 형용사적 덩어리. 공식 몇 가지라고 했죠, 여러분? 공식 몇 가지? 그렇지요. 7가지라고 했잖아요. 7공식. 요걸 마스터해야 비로소 영어 좀 하시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마스터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글도 쓸 수 있고 또 읽을 줄도 알고 또 상대방이 말하는 걸 갖다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the man who, the pastor who 이러면 설명하려고 who가 나왔구나. 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뒤에 가서 다 할 겁니다, 이건. 여기서는요, 일단, 그렇다고요, 쌤?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낀 놈은 전부 다 형용사동이에요? 형동이 전부 다 형동? 그죠? 전부 다 형동이에요? 아니에요. 부사적인 놈이 여기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부사적인 놈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부사적인 놈. 부사적인 놈. 부사적인 놈 하면은 한 단어짜리 부사도 있고요. 또 여러 단어가 묶인 놈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한 단어짜리 올 때 또는 여러 단어가 묶일 때 이거 헷갈려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바로 이 형동. 이걸 몇 구역이라 했죠? 요거는 1구역. 형용사적 덩어리는 수식어 중에 두 번째 오기 때문에 2구역. 이렇게 말씀은 아까 앞에서 드렸잖아요. 근데 요놈 7가지 공식을 마스터를 하게 되면 나머지가 다 얘다 이거죠. 너무 쉽잖아요. 부사적인 놈하고 어떻게 구별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너무 쉬워요, 사실은. 두 번째 구역, 형용사적 덩어리 2구역. 이 녀석을 내가 마스터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한테. 그렇죠? 이건 영어의 문장을 바라보는 눈 중에 꽃 중에 꽃입니다. 진짜 꽃이에요. 우리 사실 중학교 2학년 말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고등영어로 가면서 이 2구역이 사정없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문장이 복잡해지고 길어지고 하게 되죠. 그거와 더불어서 영어 점수는 밑으로 꼬라박습니다. 완전 반비례예요. 반비례. 정비례가 아니라 반비례. 그래서 영어가 하기 싫어져. 이거 뭐야.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때 중학교 1학년 이럴 때는 잘했어. 왜? I'm a boy, you are a girl 이런 거 하니까. 근데 이 문장이 비비 꼬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 문장이 만들어진 거야?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해석도 엉망이죠. 그냥 막 아는 단어 가지고 소설 써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영어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이제는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이제 반비례가 아니라 정비례야. 위로 올라가면서 같이 점수도 올라가. 너무 좋으니까. 그죠? 너무 쉬우니까. 너무 영어가 좋잖아요. 영어가 재밌잖아요. 왜? 이해가 다 되니까. 이 문장은 이렇게 길어졌구나. 해석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쫙 왔습니다. 여기 형용사적인 덩어리 7공식을 마스터하라. 그러면 나머지가 다 요놈이다. 너무 쉽잖아요. 이분법이야. 이분법. 얘야. 7공식
나머지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알아둘 게 요거죠. 동사가 이렇게 요 녀석들에 의해서 벌어져 있다겠는데 이때 주어와 동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주어와 동사는 항상 영어에서 맞춰준다는 거. 주어 동사를 맞춰줘. 주어와 동사는 맞춰줘야 됩니다. 주어가 단수일 때는 단수동사, 복수일 때는 복수동사 이렇게 맞춰주는 거.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수의 일치라고 합니다. 수의 일치. 수의 일치. 그래서 책에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요. 수의 일치 해가지고 다 나옵니다. 왕별까지 때려 드렸잖아요. 제가. 그렇죠? 주어와 동사는 맞춰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만약에 수험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험생이 계시면 반드시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하고 이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책 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래서 are지 이래서 is지 이거 다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게 습관화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가는 거죠.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단수명사일 때는 단수동사, 복수명사일 때는 복수동사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 12페이지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단수주어일 때 동사도 단수동사 써라 불러주세요. is, was, has 그 다음에 일반 동사 현재일 때는 s나 es 붙이기. 맞죠? is, was, has, s나 es 붙이기. 그 다음 복수주어 복수는 둘 이상을 말하잖아요. 그죠? 사람들, 뭐 두 친구들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무튼 복수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을 말해. 그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냥 다수. 그래서 그때 주어가 그때일 때는 복수 동사 뭘 써라겠죠? are, were, have 일반 동사에서는 s나 es 안 붙이기. 맞죠? 그래서 입에서 쭉쭉 나와야 돼. 주어가 단수 주어 동사 시작 is, was, has, s나 es 붙이기. 주어가 복수 주어 시작 are, were, have, s나 es 안 붙이기.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동사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동사까지. 지금 우리는 빅픽처를 그리고 있습니다. 문장의 빅픽처 맞죠? 동사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잘 들으셔야 돼요. 동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동사가 책임져야 될 게 있어요. 동사는 바로 이 뒤쪽을 책임집니다. 동사는 뭘 책임져요? 뒤를 책임지더라. 뒤를 책임집니다. 그래서 동사하면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대상이 필요 없어. 여러분, 대상이 필요 없는 걸 뭐라고 배웠죠? 우리 기초편에 했잖아요. 그걸 자동사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자동사. 대상이 필요 없어.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 가셨어. 이렇게. 그죠? 잉글리시 닥터가 왔네. 그죠? 오케이. 요거. 근데 대조되는 게 바로 타동사죠. 타동사는 뭐냐면 다를 타자야. 대상이 필요한 동사가 타동사입니다. 대상이 필요해요. 나는 먹었어. 뭘 먹었는데? 점심을. 마셨어. 뭘 마셨는데? 커피를. 이렇게. 동작에 대상이 필요한 동사가 뭐라고요? 타동사다 이거죠. 대상이 필요 없는 동사가 자동사고. 그래서 이 타동사와 자동사가 만드는 문장의 패턴이 있습니다. 자동사가 만드는 문장의 패턴은 두 가지입니다. 타동사가 만드는 문장의 패턴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장의 모양, 문장의 패턴은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 이거죠. 되게. 그죠? 그래서 보시면 자동사가 만드는 패턴. 자, 주어와 자동사만으로 문장 오케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생각한다. I think. Therefore. 고로. 나는 존재한다. I am. 이렇게. I am이 나는 뭐뭐입니다. 뜻 말고 나는 존재한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문장이 됩니다. 그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주어하고 자동사 요것만 가지고 문장 오케이. 그럼 선생님 여기서 끝나버려요 문장이? 아닙니다. 보세요. 문장의 뼈대 앞쪽에도 껍데기 왔죠. 문장의 뼈대가 끝난 뒤로도 껍데기, 수식어는 얼마든지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수식어가 얼마든지 달라붙을 수 있다 이거죠. 수식어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있는 수식어는 대부분이 다 형용사적인 것과 관계 있을까요? 부사적인 것과 관계 있을까요? 빨리 대답해보세요. 빨리. 역시 머리가 비상하십니다. 네,
여기에 명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명사가 있는 게 아니니까 명사를 거두는 이런 놈들이 오는 경우는 진짜 드물겠네. 대부분이 다 뭐겠어요? 그렇죠. 부사적인 놈들이 여기 달라붙겠죠. 그럼 뭐가 달라붙는데 되게? 부사적인 놈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뭐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거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렇게. 그죠? 오케이. 이렇게. 나 있잖아. 왔어. 어디 왔냐면 여기 왔어. 몇 시에 왔더라? 3시 반에 왔던가? 이렇게. 그죠? 쭉 갈 수 있습니다. 뭐 하려고 왔는데? 잉글리시 닥터 만나려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 뒤로는 수식어가 올 수 있다. 그 다음, 자동사가 만드는 두 번째 패턴. 뭐냐면은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는 되었다. 뭐가 되었다는 거야? 분명히 대상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말은 안 돼. 제가 서두에서 뭐라고 했죠? 문장이라는 것은 완전해야 소통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맞죠? 근데 그는 되었다 하면 소통이 안 됩니다. 뭐가 됐다는 거야? 그렇죠? 아하! 그럴 때 문장이 완전하도록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여기에 보호라고 한다. 보호. 보호는 C자로 썼죠. C. 그렇죠? 컴플리멘트. 보호. 이렇게 보호가 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말이 된다 이거죠. 문장이 완벽하게. 주어를 그래서 보충 설명하는 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는 되었다. 뭐가 되었는데? 목사님이 되었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문장의 뼈대가 완벽하게 지금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요 뒤로 얼마든지 수식어는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수식어는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어떤 수식어가 구체적으로 오는지는 요거 낱낱개의 패턴을 들여다볼 때 여러분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타동사로 갑시다. 타동사라는 것은 뒤에 뭐가 필요하다겠죠? 그 동작의 대상이 필요하다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동작의 대상이 목적어라는 거죠. object. 그죠? 목적어 한 번만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합니다. God을. 나는 사랑합니다. Jesus를. 이렇게. 목적 한 번만 올 수 있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끝난 겁니까? 아니지요. 저는 사랑합니다. 지저스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겁나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는 얼마든지 이 뒤로 뭐가 온다? 수식어가 올 수 있다 이거죠. 수식어가 올 수 있다. 그죠? 이 수식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과 같이 고민을 하셔야 돼. 패턴을 보실 때. 수식어는 형용사적 덩어리, 형용사적인 놈이 올 수도 있고 부사적인 놈이 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바로 언제 한다? 패턴을 구체적으로 볼 때 하겠다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타동사 중에서 목적어가 두 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뭐에게 뭐뭇을 어찌어찌 해주다 이렇게. 이런 걸 학교 다니면서 뭐라고 배웠냐면요. 수여동사라고 배웁니다. 수여동사. 그래서 나는 주었어. 그 사람에게 책을 한 권.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게 성경을. 우리 아버지는 사주셨어. 나에게 성경을. 이렇게. 뭐뭇에게 뭐뭇을. 뭐뭇에게 뭐뭇을.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이런 패턴이다 이거죠. 뭐뭇에게 뭐뭇을. 됐지요?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식어는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여기 수식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수식어가 여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 자, 이 형덩이라는 놈 있잖아요. 형덩. 얘는 명사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형용사적 덩어리라고 하는 놈은 이 명사나 대명사, 대명사까지 포함 어디든지 뭐 주어 자리에 명사나 대명사가 있건 목적어 자리에 있건 보호 자리에 있건 어디서든지 우측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거들고 수식하려고. 그죠? 그게 바로 형용사적 덩어리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뭐에게, 뭐 그 선생님에게, 그 목사님에게, 그죠? 또는 그 아이에게 이런 식으로 명사나 대명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 옆에도 수식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어 여기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수식어는 형덩일 수도 있고 부덩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고민을 좀 해야 돼. 문맥을 잘 보시면서. 그죠? 앞에 있는 명사를 거두는지 아닌지 이런 것은 국어적인 감각입니다. 계속 갑니다. 마지막. 그 다음에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 나옵니다. 보충 설명하는 말이 나와. 얘가 요거야. 얘와 얘는 의미적으로 주어 수로 관계야. 주술 관계. 주술. 주술은 뭐뭐가 뭐뭐다. 이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뭐가 뭐뭐야. 예를 들어서 나는 생각해. 그분이 참 선하시다라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분이 참 믿음이 깊으시다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생각한 것은 나죠. 믿음이 깊은 건 누구예요? 그분이지요. 이렇게 주술관계를 성립시킬 때 목적어 대 목적을 설명하는 말, 목적 보호라 칭한다 이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패턴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문장은. 이렇게 5가지 패턴이 발생하게 된 것은 뭐예요? 이 동사의 성질이 그렇게 맞는 겁니다. 동사의 성질. 그래서 동사라고 하는 놈은 그 뒤쪽을 다 책임을 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게 바로 영어 문장의 빅픽처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되겠어요. 자, 문장이라고 하는 놈은 주어로 출발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수식어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오는 수식어, 일바단데, 일구역인데 뭐라고요? 부사나 부사적인 놈, 긴 덩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구역 이랬습니다. 그죠? 얘는 이 교재 맨 마지막에서 자세히 조목조목 다 설명 올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요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는 미리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는데 좀 암기 부탁드립니다. 됐죠? 이해 플러스 암기. 그 다음에 주어가 안쪽으로 들어있다. 주어 자리에 뭐가 와? 명사, 대명사, 명사적 덩어리. 여기 옵니다. 이 명덩. 지금 우리가 덩어리 한 게 지금 부덩, 명덩. 그죠? 굉장히 중요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명덩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것은 챕터 2에가 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가 와야 되는데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뭔가가 끼어드는 바람에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어. 그렇지만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주어 동사는 맞춰줘야 돼. 수의 일치. 그죠? 주어가 단수 주어일 때는 뭐라 그랬죠? is, was, has, s나 es 붙이기. 복수주어일 때는 are, were, have, s나 es 안 붙이기. 맞죠? 그러면 이 사이에 끼는 놈은 누가 끼냐 이거죠. 가장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형덩이다. 여러 개의 단어가 묶여서 요 명사나 대명사를 거두려고, 그죠? 꾸미려고 옆에 딱 달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꾸며준다 이거죠. 됐죠? 이것은 수식어 중에 2번째 와서 2구역 이랬고요. 공식은 7가지다. 얘를 통달해야 비로소 영어가 보인다. 영어가 보인다. 이 말은 얘를 통달했다. 이 말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얘를 빼면 나머지는 부사적인 놈이다 이거죠. 너무 간단하죠. 7가지 공식을 마스터하면 너무 쉽게 구분이 됩니다. 그럼 동사까지 왔습니다. 동사는 성격에 따라서 자동사, 타동사로 나뉘더라. 자동사는 대상이 필요 없고 타동사는 대상이 필요해. 자동사가 만드는 패턴 2개. 자동사로 끝나고 그냥 수식어가 여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죠? 오케이. 자동사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말이 안 돼. 그래서 보충 설명하는 말이 필요해. 이건 주어를 보충 설명하니까 주격보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 뒤로 수식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얘는 어떤 수식어일지는 패턴에서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패턴에서. 자, 그런데 타동사는 3가지. 대상인 목적어 하나만 덜렁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식어. 목적어 2번 있어. 뭐뭐에게 뭐뭇을. 보통 학교 다니면서는 뭐라고 배우냐? 얘는 간접 목적어, 얘는 직접 목적어 이런 명칭을 부여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뭐뭇에게 뭐뭇을 이렇게 알아두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뭐뭇에게 뭐뭇을 어찌어찌하다. 수식어는 여기도 붙을 수 있고 여기도 붙을 수 있다. 됐죠? 마지막으로 대상 오고 나서 그 대상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말이 오더라 이거죠. 보충 설명하는 말. 보호라고 하죠. 그래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니까 목적보호라고 했는데 영어 문장의 패턴 중에 가장 어려운 패턴이 바로 이 5번째입니다. 5번째를 마스터해야 돼. 이거 있잖아요. 이건 쉬워요. 이건. 3가지, 4가지. 그죠? 요거. 쉽습니다. 쉬운데 5번째 패턴. 요거 마스터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5번째 패턴 마스터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주어를 설명하는, 主 주격 보호가 있는 요 패턴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
그리고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 요 자리에도 덩어리들이 오면서 형성되니까 약간의 신경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뭐니 해도 5가지 패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얘를 정복하라. 이건 특명입니다. 아주 그냥 가지고 살아야 돼, 그냥. 그래서 완전히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유자재로 사용할 정도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5번째 패턴입니다. 5번째 패턴을 이해 못하면 그건 영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빅픽처를 그렸고요. 이제 5minute break 한 번 더 즐기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장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minute break 즐겨주세요. 눌러주세요. 자, 5minute break 즐기셨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앞에 빅픽처를 저희가 그렸었는데 거기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문장의 패턴 5가지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가지 속으로. 그죠? 동사에 따라서 이렇게 갈래가 이루어졌었는데요. 동사하면은 2가지가 있었죠. 뭐죠?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었습니다. 자동사가 만드는 패턴이 2, 타동사는 뭐였죠? 셋, 이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2가지를 먼저 처리를 해보겠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할 것은 바로 자동사의 첫 번째 패턴, 그걸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2가지에 대해서 살짝 그림을 그리고 나서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주어 나왔다. 그 다음에 자동사가 나왔어. 자동사가 나왔어. 그죠? 자, 요거만 가지고 문장 오케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거만 오케이야. 오케이. 보통 학교 문법에서는 뭐 일형식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요. 요거만 가지고 오케이. 근데 요거만 가지고 오케이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죠? 이 박사는 입니다. 뭐 하나님은 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입니다. 뭐냐고. 그죠? 뒤에가 뭐가 있어야 문장이 완벽해져. 그래서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을 달라붙여야 바로 문장이 완전해진다 이거죠. 이때 요걸 컴플리멘트라고 했으면서 바로 주격 보어 이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주어를 보충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된 거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처리할 거다 이거죠. 오늘 이 시간에 처리할 것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주어 플러스 자동사만 가지고 문장 오케이. 요로 들어가 봅시다. 이 자동사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동사가 있죠. 가장 중요한 자동사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뭐죠? 바로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비동사. is, am, are 떠오르실 것이고 과거는 was, were 떠오르겠죠. 그 다음에 의미는 뭐가 있었어요? 뭐뭐이다와 뭐뭐가 있다. 2가지가 있었습니다. 맞죠? 오늘 이 시간에 할 것은 뭐뭐이다는 아니겠죠. 뭐뭐이다가 되면은 요 뒤에 뭔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보충 설명하는 말이. 그죠? 여기서는 뭐예요? 뭐뭐가 있다. 뭐뭐가 존재한다. 요 뒤에는 뭐 어디에 이런 게 올 수 있겠죠. 그죠? 어디에 뭐 어디에 어떻게 왜 언제 이런 건 다 껍데기잖아요. 부사적인 놈. 그죠? 얼마든지 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요. 요게 첫 번째 뼈대였는데 여기다가 이제 살을 좀 붙여 넣으면 분명히 길고 복잡한 문장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 뼈대가 딱 2개로 그냥 하나의 문장이 되니까 이게 가장 짧겠네요.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뼈대 가지고는요. 아무리 길어야 5번째 패턴 뭐였죠? 주어, 타동사 나왔었잖아. 목적어로 설명하는 말. 이거 4개밖에 안 돼요. 아무리 길어봤자 거기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문장이 길어질 수가 없습니다. 문장이 길어지는 것은 바로 요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되는 바로 살입니다. 즉 수식어다 이거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주어 앞쪽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한 이 수식어는 무엇입니까? 빨리빨리 말해보세요. 뭐죠? 그렇죠. 얘는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놈이 아니야. 그래서 부사적인 놈이었습니다. 부사적인 놈. 그죠? 한 단어짜리 부사일 수도 있고 여러 단어가 묶인 부사적 덩어리일 수도 있어. 맞죠? 수식어 중에서 맨 처음에 왔다 해서 1구역, 1빠따. 그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죠? 주어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지만 이걸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주어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죠? 주어 자리에 오는 거 다 불러보세요. 명사, 대명사, 그거는 생기초야.
그거 말고 뭐가 있었어요? 여러 단어가 묶인 거. 명사적 덩어리. 명사적 덩어리. 그죠?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 것, 이것은 즐겁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 가는 것, 것까지가 주어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요? 명사적 덩어리. 그래서 명사, 대명사, 명사적 덩어리 이랬습니다. 여기서 진짜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될 게 바로 명사적 덩어리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부사적 덩어리, 명사적 덩어리, 이것은 반드시 마스터해야 돼. 그래야 영어 실력이 한순간에 그냥 폭발합니다. 빅뱅이라 빅뱅. 진짜 폭발합니다. 그 다음 주어 다음에 동사가 바로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다. 여기에 뭔가가 끼어서. 여기에 여러 단어가 묶여가지고 요 끼는 녀석은 대개가 뭐 하려고 끼었다? 앞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를 거두려고. 다시 말하면 수식하려고 끼었다 이거죠. 그죠? 이런 걸 뭐라고요?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니까 마치 형용사처럼 일을 한다. 근데 덩어리야. 그래서 형용사적 덩어리 이랬습니다. 수식어 중에서도 두 번째 자리에 왔다 해서 이구역, 이빠다 이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구역. 공식 몇 개라겠죠, 에브리바디? 공식 몇 개? 그렇지요. 7가지 공식. 이거 마스터라고 제가 계속 말할 겁니다. 아마 제가 강의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귀에다가 계속 두들기고 계속 하는 게 바로 요 이구역. 요거 완전히 마스터라. 이것은 영어 문장을 보는 눈 중에서 눈, 꽃이다. 꽃 중에 꽃이야. 이걸 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다. 틀림없습니다. 글을 읽을 때 뭐 성경책을 읽든 뭐 다른 걸 읽든 간에.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끼는 말이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요 7공식을 빼버리면 나머지가 다 뭐라겠죠? 그렇지요. 부사적인 놈이 올 수 있다. 부사적인 게 올 수 있다. 그죠? 한 단어짜리도 있고 여러 단어가 묶인 것도 있습니다. 부사적인 게 올 수 있습니다. 구분은 되게 쉬워. 얘만 마스터하면 나머지가 다 부사적인 놈이야. 너무 쉽죠, 구분이. 그 다음 주하고 동사는 맞춰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의 일치죠. 주어가 만약에 단수 명사야 뭘 써야 돼요? 뭘 써야 돼요? is, was, has, s나 es 붙이기. 이것도 입에서 줄줄 나와야 됩니다. 줄줄 나와야 돼요. 그래야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책을 읽든 뭐 시험을 보시든 활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단수야? is, was, has, s나 es 붙이기. 복수야? are, were, have, s나 es 안 붙이기. 맞지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지금 자동사로 문장이 끝나는 경우, 그죠? 그거에 있어서 자동사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양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 여기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마침표 꾹 찍어버려요. 이렇게. 근데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여기 또다시 뭐가 올 수 있다. 수식어는 얼마든지 달라붙을 수 있다 이거죠. 수식어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오는 수식어는 수식어 하면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부사적인 거 아니면 형용사적인 거. 맞죠? 그럼 여기 오는 녀석은 어떤 걸까요? 앞에 명사 없잖아. 명사 없으니까 대부분은 다 부사적인 것일 거다. 대부분은 다 부사적인 것일 거야. 그런데 형용사적 덩어리가 올 때도 있다 이거죠. 간혹. NIV 영어 성경책에 그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몇 개 등장해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가 왔습니다. 그때가 뭔데?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그때가 왔습니다. 그때가 뭔데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원래. 근데 영어에서는 이걸 정말 싫어해요. 주어가 긴 거. 주어가 긴 걸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이걸 뭔가 처리를 해야 돼.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기초편에서 했습니다. 가주어 이틀을 내세우는 거. 맞죠? 명사적 덩어리 가서 할 겁니다. 그거 말고도 이렇게 옆에 붙어있던 이 구역을 떼다가 이 뒤에다 갖다 놓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이건 간혹 있는 일입니다. 항상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바로 첫 번째 패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거 15페이지 있죠? 15페이지. 거기 비동사 말고, 여기 지금 비동사 이야기를 아까 했었는데 비동사 말고 다른 동사도 나와 있는데 한번 쭉 훑으면서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자, 보어 없이, 보충 설명하는 말 없이 혼자 쓸 수 있는 자동사, 비동사 있습니다. 뭐뭐가 있다.
그거 말고 appear, 나타나다. 나타나다 말고 다른 뜻도 있습니다. 뒤에 가서 나옵니다. happen 하면 일어나다, 발생하다. grow 하면 자라다, 증가하다. grow가 자라다, 증가하다 말고 또 뒤에 가서 나옵니다. 어떤 상태가 되다 뜻도 있고 타동사로서 무엇을 재배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요 첫 시간에 부탁드린 것입니다. 어떤 동사라든가 어떤 명사라든가 이런 것의 쓰임새를 내가 정확히 알고 싶어 반드시 사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사전을 꼭 활용하십시오. 오케이? 뭐 집에 종이 사전 이렇게 두꺼운 거 좋은 게 있다. 그걸 보셔도 됩니다. 그죠? 자, 갑니다. 계속. stand 하면 서 있다, 서다 뜻도 있고 이게 타동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I can't stand it 하면 나는 그걸 참을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stand는 참다 뜻도 있고요. rise 하면 증가하다, 떠오르다 또는 잠자리에서 일어나다. 태양이나 달 따위가 떠오르다. 자동사입니다. occur, 일어나다, 발생하다. occur가 또는 생각 따위가 떠오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전 한번 찾아주시고요. go, 가다, come, 오다. 얘네. 원래 가다, 오다 뜻인데 다음에 형용사가 달라붙어가지고 어떤 상태가 되다. 이거 뒤에 가서 할 겁니다. 뒤에 가서 다 할 거예요. 그래서 count 하면 세다,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얘도 자동사, 타동사 다 있고요. exist 하면 존재하다, disappear, 사라지다, return, 돌아오다. return이 타동사로서 무엇을 반환하다 뜻도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last 하면 지속되다, arrive, 도착하다, matter, 중요하다, matter는 문제, 물질, 일, 중요하다. 명사도 있습니다. 문제, 물질, 일. 그 다음에 stay 하면 머무르다. stay는 뒤에 가서 보충 설명하는 말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할 겁니다. 그냥 혼자 쓰기도 해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 머물렀어. 그 호텔에. 이렇게. 그렇게 쓸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주어 자동사만 쓸 수도 있고 뒤에 보충 설명하는 말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 retire는 퇴직하다, 은퇴하다. lie 하면 눕다, 놓여있다, 거짓말하다. lie. 이거 3단계 슬쩍 한번 쓰고 지나갈게요. lie, lied. 원형 과거, 과거분사 이렇게 변했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건 거짓말하다 뜻입니다. 거짓말하다. 그 다음에 lie가 이렇게 변해. lie, lay, lay 이렇게 변해. lie, lay, lay 이건 자동사로서 무슨 뜻이냐? 눕다, 놓여있다. 대상 필요 없어. 눕다, 놓여있다. 그 다음 lay가 있죠. lay, laid, laid가 있습니다. 얘는 타동사야. 거기 다 적어놨죠. 무엇이 필요해. 무엇을 놓다. 무엇을 높이다. 무엇을 쌓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lay eggs가 있습니다. 알을 놓다. 이렇게. lay bricks 하면은요. 이것은 벽돌을 놓으니까 벽돌을 쌓다. 됐죠? 벽돌을 쌓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충 설명하는 말 없이 혼자 쓸 수 있는 자동사에 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요. 문장 4개 보시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갑니다. 첫 번째 문장. 루가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Jesus. 명사 나왔구나. 당연히 얘가 주어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거 동사 아니잖아요. 끼었네. 동사는 여기 있지요. 종종, 자주. 이것은 이미 기초편에서 다 했습니다. 뭐죠? 빈도부사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자주 지저스는 자주 withdrew 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withdrew 했다. withdraw에서 왔죠. 거기 어휘 정리 보세요. 발음을 한번 따라 보세요. withdraw, withdrew, withdrawn. 됐죠? 물러나다, 철회하다 또는 철수하다 뜻도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물러나셨다. 어디로 물러나셔? 어디로? to가 이끄는 전명구죠. 전명구, 수식어구, 껍데기. 오케이? 어디로 물러나셔? lonely한 places로 물러나셔. lonely 하면 외로운, 고독한, 한적한 장소로 물러나셨다. 그래서 to부터 places까지가 전명구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셨다. 됐죠? 예수님께서 한 동작이 2번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물러나셨다. 또 하나 뭐죠? 기도하셨다. 됐죠? 둘 다 뭔 동사다? 자동사로 쓰였죠. 자동사입니다. 둘 다. 됐죠? 오케이.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2번. That same day. 그래서 that same day. 거기 책에도 정리했지만요. 원래는
on that same day야. 같은 날에 이런 뜻. 같은 날에. 그러니까 오늘 어떤 행동을 했으면 또 오늘 또 뭘 행동을 한 거죠. 같은 날에. 그죠? on that same day. 이것은 뭐에 해당됩니까? 언제에 해당되는 부사적인 덩어리죠. 그죠? on that same day. 됐습니까? Jesus, 예수님이 주어내요. 예수님께서는 가셨죠. went는 어서 온 과거야. 거기 정리해놨잖아요. go, went, gone. 그죠? 가셨죠? out of, 전명구나. out of the house. out of 다음에 목적어 딱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해요? 뭐뭐 밖으로. out of는 뭐뭐 밖으로 반대말. 뭐뭐 안으로 into죠. into. 그죠? 전명구입니다. 이거. 뭐뭐 밖으로 out of. 뭔가, something. into something. 뭐뭐 안으로. 갑니다. out of the house. 집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앉으셨죠. 그죠? 어디에? by the lake. 또 이것도 전명구죠. by 하면은 뭐뭇에 의해서 뜻도 있지만 뭐뭐 옆에라는 뜻도 있어요. by the lake니까 호수 옆에, 호숫가에 앉으셨다 이거죠. 됐죠? 오케이. 그래서 지저스께서 하신 동작 두 개. 뭐죠? 갔죠? 앉으셨죠. 됐죠? 나머지는 다 뭐다? 껍데기. 됐습니까? 너무 쉽습니다. 이런 문장들이 NIV 영어 성경책 속에서 정말로 많이 등장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요거 Jesus English 요걸 충실히 여러분 들으면서 자기 걸로 완벽하게 소화해냈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즐기실 겁니다. NIV 바이블을 즐기게 됩니다. 오케이. 계속합니다. 3번. Yesterday, 어제. 요 어제잖아. 어제. 언제 해당되는 요것도 부사지요. 그죠? 1구역 껍데기입니다. 언제? 어제. 그녀가 wept에서, wept는 weep에서 온 과거분사. weep, wept, 울었다 이거죠. 그녀가 울었어. 야, 그 여자애 울었어. 그걸로 문장 끝났잖아요. 언제 울었대? 얼마나 울었대? 왜 울었대? 이런 것은 얼마든지 달라붙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부사적. 오케이? 그래서 어제 그녀는 울었대. 어떻게 울었는데? bitterly. 몹시 울었대. 몹시 울었대. 그죠? 왜 울었는데? to 더하기 동사가 왜 해당할 수 있죠. 저는 기뻐요. I am glad. 왜 기쁜데? 너를 만나서 to see you. 이렇게. 여기 보세요. to hear of는 뭐에 대해서 듣고서. her mother's death. 그녀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서. 그죠? 몹시 울었다 이거죠. 그래서 어제 껍데기죠. 그녀가 울었어. 주어 동사. 문장의 뼈대죠. 근데 어떻게 울었는데 또 껍데기야. bitterly. 몹시. 왜 울었는데? 듣고서 울었어. 뭐에 대해서?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듣고서 울었다. 됐죠? 너무 쉽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In the middle of the garden. 질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제너시스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보세요. In the middle of the garden. In the middle of는 뭐뭇의 가운데. of는 거의 대부분이 뭐뭇이거든요. 그래서 garden의 한 가운데. 정원, 뜰의 한 가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은 주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말이잖아. 그죠? 어디에? 전명구. 부사적 덩어리죠. 어디에. 그러면 다음에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나왔습니다. where. 주어는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반드시 문장이라 하는 놈은 주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어는 어딨냐 이거죠. 주어가 어딘가로 갔겠죠. 그죠? 앞에는 없어요. 뒤에 있겠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어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어디 갔냐 이거죠. 뒤에 있겠죠. The tree of life. life의 나무야. 삶, 인생 또는 목숨, 생명. 생명의 나무. 그리고 또 나무입니다. 뭐의 나무예요? knowledge. 지식의 나무. 뭐에 대한 지식이죠? of good and evil 하면 이때는 선과 evil, 악.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오케이? 그래서 나무가 두 그루네요. 하나는 여기 있죠. 또 하나는 여기 있습니다. 두 개나 돼요. 그죠? 라이프의 나무, 지식의 나무. 두 개니까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지요. 그러니까 were를 쓴 거죠. was가 아니라. 그죠? 이때 마땅히 있었다라고 해석했죠. 그래서 가든의 한 가운데 있었어. 뭐가? 생명의 나무,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의. 됐죠? 이 문장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슬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심화편에 나오거든요. 토치구문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됩니다. 주어 나오고 자동사 나오고 여기에 어디에 하면서 요런 거와 관계된 부사적인 어구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부사적인 어구가 앞쪽으로 이동하잖아요. 하면은 자동사 뒤쪽으로 여기에 주어가 있더라 이거죠. 됐죠? 그래서 많은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많은 신도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너무 쉽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분이라면 이거 알아두셔야 돼. 요거 was를 쓸 거냐 were를 쓸 거냐. 그죠? 그런 거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졌구나라는 걸 아시고서 여기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죠. was를 쓸 건지 were를 쓸 건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뭐니 해도 이번 시간에 한 거 중에 가장 중요한 걸 꼽아라 하면은 빅픽처입니다. 빅픽처. 한번 보면서 끝내겠습니다. 자, 문장은 뭘로 출발할 수 있다? 수식어. 그죠? 수식어. 부사나 부사적인 놈. 이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수식어 중에 1바다에서 1구역 이랬습니다. 그리고 주어가 안쪽으로 들어가. 주어 자리에 오는 거 불러보세요. 명사, 대명사, 명사적 덩어리. 그죠? 명사적 덩어리는 챕터 2에 가서 한다겠습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겠어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올 차례인데 동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만약에 동사가 안 나왔다면 뭔가 낀 거야. 그 끼어있는 것에 대표적인 게 뭐였죠? 여러 단어가 묶인 덩어리, 형용사적 덩어리. 앞에 있는 주어인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려고 달라붙었다. 그죠? 공식 7가지. 바로 2구역 이랬습니다. 수식어 중에 이빠다. 나머지는 부사적인 녀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주와 동사는 맞춰라. 뭐의 일치? 수의 일치. 주어가 단수명사야? is, was, has, s나 es 붙이기. 복수명사야? are, were, have, s나 es 안 붙이기. 그죠? 수에 일치시키는 거. 그리고 요 동사는 그 대상이 필요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뉘었는데 자동사가 2개 패턴, 타동사가 3개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 오늘 첫 번째 자동사 패턴을 해봤습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는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각오 단단히 하시고 또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 정말 열심히 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또 건강하게 행복하게 은혜 많이 받으면서 하루하루 또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m blessed, you are blessed, we are blessed. 감사합니다.